쇼! 달슨의 라이브! 오늘 맨유와 리버풀 경기가 아주 중요했잖아요. 예, 이 그렇죠. 경기가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는 챔스 마지막에 기회를 잡느냐, 네가 가라 챔스 시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이 경기 또 연기된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맨유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을 했습니다. 예, 올드 트래포드에 난입해가지고 그래서 시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연기가 됐었죠. 유럽 슈퍼리그. 예. 근데 오늘도 경기 전에 일단 또 한 번 시위를 해가지고 오늘 이거 열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그 보도상에 따르면은 먼저 와 있었다. 그 시위대가 있기 전에 리버풀 선수단이랑 그러니까 지금 시위가 열린 건 맞고 오늘도 예. 경기 전에 막 시위해가지고 길 막고 막 그 그렇죠. OT 앞에서 했는데 지난번도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갔거든. 눈치챈 거죠. 그래서 미리 경기장에 싹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는 문제없이 시작은 했다. 예. 자, 근데 경기는 어쨌든 원정 왔던 리버풀이 4대2로 이겼습니다. 예. 골 자체가 보면 조타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피르미뉴가 2골 넣었고 살라가 마지막 90분에 쐐기골. 그다음에 살라가 이러면 이제 해리케인하고 득점 공동 1위로 일단 그죠? 올라섰습니다. 21골로. 예. 그리고 리버풀이 이제 그렇게 4골 넣었는데 맨유도 2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넣었고 레시포드가 골을 넣었고. 먼저 골을 넣은 건 맨유였었죠. 그리고 이제 맨유가 어쨌건 그 레스터 시티전에서 완전히 진짜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해가지고 백업 선수들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버풀전에 베스트 11으로 나와서 초반의 기세는 좀 맨유가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서 경기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맨유가 레스터 경기 버리더니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가져가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레스터전을 버렸다는 얘기가 레스터 경기는 사실 로테이션 굉장히 크게 쓰면서 이게 라이벌 매치니까 여기에 사실 거의 지금 보면 뭐 카바니, 뭐 포그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레시포드 그냥 거의 닭주전들이 거의 나왔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의 변화가 있었죠. 메가이어가 부상을 당하면서 주장인 그리고 수비의 핵심인 에릭 바이가 선발 출전한 거. 그러니까 수비 쪽에 부상 때문에 맥과이어가 못 나올 거 빼놓고는 거의 닭주전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 기세는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의 안배를 하더니 여기서 다 쏟아붓는구나 했는데 리버풀이 좀 있다가 뭐 34분에 조타의 동점골 시작으로 해가지고 역전 막 계속 때려 넣어가지고 4골 넣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봐서는 이게 동기부여의 싸움이지 않았나 좀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일단 그 동점골 실점 장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프레드의 패스 실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실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걷어낼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데다가 심지어 그 딘 앤더슨이 슈팅을 쳐내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못 쳐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측면적으로 쳐내야 되는데 정면으로 쳐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립스가 잡아가지고 슈팅 가져간 거를 조타가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이렇게 골을 넣었었죠.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느낌은 어떤 게 또 있었냐면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그 다음에는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 게 생겨요. 챔피언스를 나가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근데 맨유는 사실 지금 챔스는 이미 다음 시즌 나가는 순위가 됐고 프리미어리그 순위 자체는 그렇게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벌 매치고 OT고 홈이니까 이겨야 되겠다 정도는 있지만 챔스를 가냐 못 가냐의 리버풀의 어떤 동기부여가 더 컸다. 그리고 오늘은 보면 이 두 팀이 수비 쪽에 아까 맨유는 맥과이어, 그다음에 뭐 리버풀 올 시즌 내내 뭐 반다이크를 포함해서 오늘도 보면 필립스하고 윌리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비가 좀 불안했거든 둘 다. 불안해가지고 사실 둘이 합쳐서 6골 넣은 거면 골이 엄청나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공격 앞으로 싸운 건데 그래서 수비가 서로 불안한 상태에서 동기부여가 리버풀이 셌는데 그래서 리버풀의 경기 내용으로 보더라도 오늘 어땠냐면 리버풀이 전방 압박 무지하게 하더만요. 아까 경기 보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맨유가 너무 패시미스나 실수가 많다. 근데 그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 맨유가 동기부여가 좀 적었다는 거. 그리고 또 메가이어의 부재도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와 함께 두 번째는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워낙 세게 거니까 왜냐면 리버풀은 뭐 오늘 원정이라고 해서 선언을 할 수가 없었거든. 무조건 이기는 경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세게 거니까 거기서 맨유가 좀 흔들리면서 실수가 좀 많았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맨유는 오늘 또 약간 좀 페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거 좀 뭐라고 좀 짚을 수 있을까요? 맨유의 페인이요? 맨유의 페인은 어쨌건
일단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전체적으로 후방 빌드업 쪽에서의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상대 압박이 강하게 올 때는 거기서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핸더슨 골키퍼도 어쨌건 펀칭 방향들이 계속 조금 안 좋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다시 또 대야로 주전 경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오늘은 메뉴가 수비도 좀 그렇고, 저 리버스 이거 한 경기 하고 또 안 바꾸겠죠. 아니 근데 클럽 감독은 징크스 깬 거죠. 그렇죠. 예, 클럽 감독이 여태까지 그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무 2패였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했고, 심지어 그 클럽 감독만이 아니고 그 리버풀 자체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최근 그 8경기 3무 4패로 승리가 없었고요. 심지어 그 15경기로 늘리고 보면요. 1승 3무 10패였거든요. 굉장히 어쨌든 OT에서 힘든 경기를 해왔는데. 예, OT만 가면 작아졌어요. OT만 가면 작아졌는데. 근데 사실 그건 맨유가 안필드가 더 비슷한 느낌이죠. 예, 뭐 그렇긴 하더라도 좀 유난히 약하다는 거죠. 오케이. 예, 하지만은 이 중요한 경기에서 잡아내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4위 경쟁의 불씨를, 예, 지폈다. 리버풀은 오늘 그 마누라 라인이 아니라 조타, 마네를 빼고 조타를 넣었어요. 이 이유는? 최근에 워낙 그 마네가 조금 경기력 자체가 많이 내려온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마네가 어떻게 보면 혹사당한 느낌도 있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네는 거기다가 많이 부딪히는 타입인데, 많이 압박하고 이런 타입인데, 그래서 폼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조타를 측면에 세운 게 결국은 저는 잘 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타가 중요한 순간에 골 넣어줬고요 하니까요. 조타 아까 백힐 골도 멋있었고, 이 골의 장면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아까 후반전에 골대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피르미누, 살라, 조타가 다 한 골씩 넣었으니까 오늘의 물론 이제 2골을 넣었죠. 저 피르미누는 골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요 앞에 그 구성은 오늘은 좀 합격적이다. 피르미누가 원래 이번 시즌 내내 조금 득점력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계속 나왔는데 어쨌건 그 지난 시즌부터 피르미누가 약간 그 원정에서만 골을 넣는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원정남 약간 좀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 또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었죠. 근데 클럽도 참 이런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승부처에서 이렇게 뭔가 잡아낸다는 게, 그것도 오늘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어떤 개겐 프레싱을 극대화시키더라고. 사실 수비를 믿을 수가 없거든. 솔직히 너무 약하니까. 열심히 뛰었어 오늘. 필립스도 열심히 뛰었는데 사실 필립스도 그 실점 장면에서도 그랬고 어려운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그 부패 골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필립스의 자책에 가까운, 물론 결은 그대로 골대 안도 꽂혔겠지만 워낙 잘 때리긴 했지만 또 윌리엄스도 좀 불안했는데 이거를 앞으로 올라가서 앞에서부터 누르는 수비를 통해서 이걸 지켜놨다는 점에서 오늘은 이제 클럽의 승리다. 자, 맨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챔스 확정 얘기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재밌어졌습니다. 니가 가라 챔스. 야, 요거 사실 리버풀이 오늘 비기거나 졌으면 그러면은 이제 레스터, 첼시가 맨시티, 맨유 이미 확정 지은 요 네 팀이 그냥 다음 시즌 챔스 무난하게 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리버풀이 이김으로써 그리고 이제 첼시가 어쨌건 그 아스날전에서 졌던 것도 컸죠. 이러면은 투엘이 그 너무 로테이션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먼저 잡고 갔어야 돼요. 나도 중요한 시점에는 조금 먼저 잡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로테이션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어서 이게 진짜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시티하고 유나이티드는 뭐 확정 지었고 다음 시즌 챔스 가는 거. 3위 레스터가 36경기 치렀는데 66점이에요. 4위 첼시가 36경기 치렀는데 64점이에요. 5위로 이제 리버풀이 올라갔는데 35경기, 그러니까 두 팀보다는 한 경기를 적게 치렀는데 60점이에요. 그러면 지금만 놓고 보더라도 4위 첼시하고 5위 리버풀이 승점이 4점 차. 그런데 한 경기를 적게 치렀기 때문에 리버풀이 만약 한 경기를 잡는다고 한다면 1점 차로 좁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 첼시하고 레스터. 첼시하고 레스터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심지어 첼시하고 레스터는 FA컵 결승전에서도 맞대결을 펼치고 나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첼시하고 레스터의 맞대결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승점을 뺏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3점을 상대에게 다 주고 0점이 될 수도 있고 비기면 1점 1점이니까 2점을 뺏길 수도 있고 누구든지 승점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레스터와 첼시는 쉽게 얘기하면 전승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둘 다 그렇죠. 전승은 없어요. 둘 다 전승. 동시 전승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보겠습니다. 첼시가 레스터와 빌라 프리미어리그만 잔여 경기. 레스터가 첼시하고 토트넘이에요. 토트넘이 설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리버풀은 괜찮아요. 웨스트브롬 강등됐죠? 번리, 팰리스 다 하위권 팀들이죠. 자, 그러면 그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이죠. 뭐 유로파 리그로 딱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리버풀과 싸울 팀들은. 근데 반면에 첼시하고 레스터는 뭔가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팀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경우수를 따져보면 이런 거죠. 리버풀이 요 세 경기를 다 잡으면 승점이 69점이요. 69점. 그러면 만약에 첼시가 레스터를 잡는 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첼시가 레스터를 잡는다. 그러니까 첼시가 레스터를 잡으면 레스터가 토트넘을 마지막 이긴다고 칠게요. 그래도 69점이요. 69점. 그러면 같아요. 같게 되면 골득실을 따지게 되잖아요. 현재 골득실이 21, 22, 22거든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레스터 21, 첼시 22, 그 리버풀 20.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레스터와 리버풀의 골득실은 하나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리버풀이 전승을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따진 거고, 레스터는 어쨌든 첼시에게 진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골득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프리미어리그는 승점이 같으면 골득실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승점이 같으면 레스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레스터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진짜 브렌던 로저스 감독은 항상 막판에.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레스터가 첼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잡는다고 쳐보죠. 치면 그럼 첼시는 67점밖에 안 되게 되죠. 마지막을 잡아도 빌라를 잡아도 그러면 67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첼시는 경우수도 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오늘 리버풀의 승리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챔스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올렸다 봅니까? 상당히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진짜 70%까지도 70% 이상까지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리버풀이 남은 3경기 다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첼시는 진짜 레스터 무조건 이겨야 돼요. 첼시 레스터 못 이기면은 그러면은 총 68점이 되거든요. 누가요? 첼시가 레스터를 못 이기면요. 못 이기면 비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68점이에요. 그렇죠. 비기면. 비기고 마지막에 잡는다고 리버풀이 다 이기면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두 팀 비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비기면 첼시는 위험해져요. 그렇죠. 첼시가 가장 위험해져요. 비기면. 때문에 첼시는 레스터전에 무조건 승리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첼시는 무조건 레스터 경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이제는. 그러면 레스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아까 그렇죠. 골득실이 같아질 수 있으니까. 리버풀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도리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레스터와 첼시의 맞대결이 있다는 게 이 핵심이에요. 여기는. 맞대결이 없으면 사실 여전히 리버풀이 불리합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맞대결 때문에 어떤 간에 둘은 승점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저희 첼시가 승리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가장 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첼시가 승리하지만 않으면 리버풀은 그냥 자기네들이 전승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그 첼시가 레스터한테 승리를 하면은 어쨌건 골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뭐 레스터가 토트넘한테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막 6대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건 그렇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경기 종료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전승 못하면 끝?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상대가 이렇다는 거고, 뭐 물은 모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리버풀이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여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토트넘이 복병이긴 하다고. 그럴까요? 저는 복병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설계자? 마지막에 토트넘은 어렵다고 봐야죠. 챔스는. 토트넘은 그냥 유로파리그. 더 이상 챔스 얘기하는 건 좀. 물론 챔스의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나? 토트넘이 다 이기면 3경기를 그러면 65점. 안 돼요. 안 되죠? 사실상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그러면 첼시하고 리버풀하고 모두 다 승리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그래, 계산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합시다. 한 경기도 승리하지 말아야 돼요. 첼시하고 리버풀이. 그냥 안 된다고 하고 유로파나 잘 지켜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하지 말고 우에파는
자, 이렇게 한번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